18번째 사건 의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건 의뢰를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며칠 전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상을 보고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전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워낙 오래전 일이고 어렸을 때라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친척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래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고 어떤 식으로 추행당했는지는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친척 오빠는 저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했고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파렴치한 짓을 했죠. 삽입까진 가진 않았지만 그 놀이를 할 때면 항상 방문을 잠그고 친척 오빠네 집엔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친척 오빠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였으니 정황상 저 행위 후에 자신의 욕구를 해소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당시에 전 너무 어려서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수치심에 치가 떨립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망을 보게 시키고 한 사람을 추행하는 식의 기억도 있습니다. 여동생도 저와 똑같은 짓을 당했겠죠. 하지만 여동생에게도 상처일 것 같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오빠도 왔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전 정말 수치심이 심하게 드는데 증거도 없고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고소는 어렵겠지요?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사과라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증거가 없으니 발뺌할 게 분명하고요. 고소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성희롱, 추행, 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실 테니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추행했던 친척 오빠, 난 내가 절대로 두 발 뻗고 못 잤으면 좋겠어. 네가 저지른 그 죄값 언젠간 반드시 받을 거야. 두서없이 적은 글이라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의뢰는 아닌 것 같으네요. 네. 지금 어려운 사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이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 때 친척 오빠로부터 성추행 당한 부분에 대한 아마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은 지금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거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다른 분들한테 자책하지 말고 용기 내라는, 나도 이런 그 경우를 당했는데도 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우신 글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떤 형태로 염 교수님 이분한테 뭐 위로가 되게 할까요?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동 성폭력을 당하셨는데 뭐 20년, 30년 후에 지나셔서 상담을 의뢰하는 분을 가끔 만나요. 제가 자원봉사로 이게 상담소에 가보면. 근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 정신과적 또는 심리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례자 선생님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이 선생님도 지금 말씀하신 게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당한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뇌 구조 내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기저에 숨어 있는 거죠. 이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계속 나는 이게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수치심과 이런 거에 의해서 우울증에 빠지시는 경우가 첫 번째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자살 충동을 느끼신다는 분도 가끔 봐요. 이 사례자 선생님은 거기까지 안 가셨는 걸로 보이는데 다행이죠.
근데 그 자살 충동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걸 내가 왜 못 막았을까. 어린 나이지만 도망갔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책에 의한 자살 충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구제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형사적인 처벌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지금이야 법이 바뀌어서 시효가 없어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형사 처벌도 안 되고 민사도 아시다시피 뭐 지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에 시효가 거의 없어지는 민사 청구 소송이 바뀌었지만 이 시기에 이 정도 옛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10년 사건 발생한 이후에 10년의 그 청구 시효가 있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한테 뭐 보상 내지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친족 간에 친오빠한테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뭐 가족 행사나 이럴 때 보게 되면 까먹을 만하면 열받고 까먹을 만하면 열받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져 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로는 자살 충동이 많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제가 좀 봤는데 남성 혐오 증상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결혼을 피한다던가, 기피. 네, 뭐 저기 이성 교제를 기피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귀다 보면 이제 남자친구가 스킨십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격 행위로 보고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트라우마의 어떤 사후의 외상형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폭식증이 있으신다던가 운동을 안 하신다던가 심지어 직업 활동을 포기해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례자 선생님은 그래도 자기 활동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자살 충동도 없으신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이 기저에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있는 이 울분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시게 만든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신 게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가 되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내용인 건 본인이 들으시면서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부터 저는 치료를 위해서 손을 내민 아주 긍정적인 행위 양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나아가신다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심리 상담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너무 깊이가 상처가 깊으면 저는 정신과가 낫다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대증적인 즉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치료하는 데일밴드라고 표현하잖아요. 밴드와 같은 역할이나 소화제 같은 역할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과 수술하잖아요. 기저에 뭐 암덩어리가 있다던가 이렇게 몸 안에 정말 큰 병이 있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가셔갖고 집중적인 상담 치료나 뭐 예를 들어 우울증이 좀 과하시다고 하면 약물 투여까지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내가 병원까지 가서 치료할 일이 뭐가 있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을 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잊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필요하지 않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 살아남아야죠. 당당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기가 성범죄 저지른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건드렸지만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복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형사처벌이나 민사적인 구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에. 네, 가족에 대해서 내가 정신과를 지금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나를 이런 공격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 얘기해야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면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슴에 담아두는 게 본인한테는 계속 중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족한테 알리는 거는 마지막 방법이라 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정신병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그 내적인 울화의 어떤 트라우마적 기질이 있다면 우리 소위 말하는 레드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뭘까요? 최면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상처를 최면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면 치료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조작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최면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양방 항방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병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면을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면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그 내용을 기탄 없이 좀 드러내놓고 대증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으시냐. 저는 이렇게 개인 사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면 치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와 유사한 뭐 꼭 이거 성범죄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사안이 굉장히 본인의 그 이 가슴 속에 아주 깊은 네. 구석에 있어가지고 고통받던 사람한테 이제 우리 최면 저 수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면 수사하는 분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은 건데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깊은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본인이 치료한 기억이 있대요. 지금 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많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 일정 부분 밖으로 나가는 걸 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대다수가.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서 끄집어낸 다음에 다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고 치유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 그 최면 치료 방법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면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의식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기억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겁을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최면은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네, 나쁘지 수용성이 그러니까 있는 별로 효과가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치료의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근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찾아보는 방법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보니까 우리 염 교수님이 여러 가지 그 제시한 내용 중에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 맞습니다. 단순한 상담 가지고 이 부분은 세월이 깊으면 또 병도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전문의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면 치료도 가능하면 시도할 것 같은데 저는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염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서 가족한테 알리는 거예요. 네. 저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려야 되고요. 대신 범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만한 사람만 알게. 가족 이론 전체 구성원이 다 아는 거 말고 그쪽의 부모 그리고 그 당사자 우리 쪽 부모 나 이렇게 일정한 부분 그 어떤 범위만 확정한다면 그 틈 사이에서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하고 치유하는 형태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는 사건 의뢰 보내주신 분께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아무한테도 알리지 못했고 여동생도 분명히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동생도 분명히 감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동생하고조차도 이 얘기를 나누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가족들하고 가족을 많이 의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저는 깨기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 치료 과정이라든지 상담 과정이 분명히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저는 이 가족한테 알리는 과정 속에서 전 좀 단단해진 상태에서 가족한테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저는 제가 왜 제 주변의 지인이 실제로 친척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 가족한테 알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알렸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이 피해자를 공격을 했어요.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알리지 마라. 일반적인 그게 문제점이긴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이걸 밝힐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뭐 모든 가족들이 다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가족이 지지 세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지지 세력이 못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떤 강한 힘이라든지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약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상담해줬던 그 친구가 그 상처를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 오빠보다 친척 오빠보다 가족한테 상처받았던 게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요 이 경우는요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정말 어렵게 자신이 치고 있는 벽 속에서 요만큼 끄집어 올려서 저희한테 굉장히 고맙고 또 보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사건 의뢰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요만큼 끄집어 올려내서 그 벽을 지금 뚫고 나온 거거든요. 그랬다면 이분은 충분히 그 속에 있는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끌어올리는 방법 누구를 통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담사 아니면 전문의 아니면 최면 치료사 아니면 가족 그건 뭐 그때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편의한 쪽으로 뭐 가면 좋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그냥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다 퍼올려야 된다. 퍼올려서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아야 된다. 가장 어려운 단계가 무기력과 자책감에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차라리 분노라든지 슬픔이 있으면은 그거는 끄집어내기가 좀 더 쉬운데 무력감과 자책감에 있으면은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분은 분노의 단계까지 저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오픈화갈 수 있고 자기를 치료해 갈 수 있는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본 사례자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신데, 그러니까 한 3번을 뵀는데 계속 이제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또 상담을 해주니까. 근데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3번을 맞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돈다. 답을 좀 찾아다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담 전문가가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상담 의뢰자한테 네가 답을 내놔라 이러니까 제가 뜬금없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역할이 저한테 답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메스를 들어가고 칼을 내고 상처를 연다고 하는데 몸에 상처가 흉터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칼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 선생님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 분노의 핵심은 뭐냐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분 얘기가 그 핵심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그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범이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리고 주변에다가 막 전면전으로 붙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명예훼손이나 어쩌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좀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안 되지 않냐. 17, 18년 지났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손잡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옥 갈 거라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한 열흘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공격에 대한 분노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처음 웃는 걸 봤어요. 3번째.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은 나랑 동질감이 있고 나에 대해서 동감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례자 선생님도 말씀드리지만 동생이 지금 피해를 당했으리라는 여성의 어떤 육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으실 거예요. 그럼 최소한 같은 피해 사례자인 동생하고 언니 사이에서도 맞지. 그때 그 오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도 당하지 않았냐? 그럼 그때 펑펑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이걸 좀 우리 스스로라도 풀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똑같이 지금 아파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된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여기 하나는 내가 동생도 보호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도 하나의 영향을 그러면 안 미칠 돼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손 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생한테 손을 내밀면서 너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았니? 그래서 일단 이걸 풀어헤치는 거. 즉 고름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고름을 째는 이런 고통이 좀 있겠지만 이거부터 하면서 뭔가 좀 찾아나가는 게 과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끌어올리자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가라앉혀 놓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 저희한테 이거 보낸 것 자체도 스스로 친 벽에서 어느 정도 나온 그럼 거예요. 네, 정말 저는 훌륭한 이분 행동하시나 같은 경우는 보다. 네, 훌륭하고요. 훌륭한 슬그럽게 참 잘 극복했다. 네. 그 대견하다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많겠죠. 네. 참 대견하다. 훌륭하시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 책임 없고 잘못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지금 여기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성희롱, 추행, 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본인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못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더 큰 사람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연자분의 메시지가 다른 듣는 피해자였던 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사건 의뢰를 통해서 성폭행, 성추행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 방문자들이 그 주변한테 권고하는 내용은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책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힘을 내세요. 이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그렇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마지막 대목에 말씀드리는데 사드라이자 선생님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의연하게 보란 듯이 잘 사셨으면 하는 게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선생님이 앞으로 나아갈 방이 아닌가 얼굴을 뵈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 사건 의뢰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